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WS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차는 AWS의 개요와 클라우드란, 그리고 IaaS, PaaS, SaaS, 그리고 AWS 제공 솔루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WS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우리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자회사에서 만든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AWS를 이용하면은 IT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운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도 사용할 수 있고 글로벌로 전개되는 이제 대규모 서비스도 저희가 이 AW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AWS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축, 운영하는 환경을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설정 등을 이제 아우르는 이제 개념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클라우드, 그것을 얘기하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필름 컴퓨팅 자원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받는 것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팅 자원을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받는데, 이 컴퓨팅 자원을 이제 조달받는 방법들이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소유의 개념이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리소스를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유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온프레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즉 우리가 필요한 모든 리소스, 뭐 컴퓨터든 서버든 네트워크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그것을 관리하는 이제 엔지니어까지 전부 다 기업에서 이제 고용을 하고 이제 보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개인이 컴퓨팅 리소스를 모두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임대라고 하는 조달 방법입니다. 이 임대 조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호스팅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물리 서버를 빌리는 형식을 우리가 임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해주는 임대기업에서 모든 이제 리소스를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뭐 한 달 혹은 1년 이런 형태로 어떤 리소스를 우리가 언제 동안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임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라고 하는 형태가 소유보다는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리소스의 증감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만약에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했어. 그럼 네트워크를 좀 증폭시켜야 되는데, 혹은 이제 뭐 자료를 이제 저장하는 이제 스토리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드라이브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데 그 볼륨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즉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증가시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계약을 다시 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시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는 임대하고 살짝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로 저희가 임대를 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의 양을 이제 지불하면 됩니다. 금액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가 이 작업을 하다가 뭔가 또 증가시켜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자원을 바로
즉시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 만큼 바로 지불해버리면 되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클라우드가 아니고 컴퓨터 리소스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소유 방식이죠. 소유 방식 같은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고요. 조달 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매우 높고 증감 용이성도 거의 불가한 형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증가시키고 싶어. 그렇다면은 거대한 이제 장비, 비싼 장비를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결제해서 바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리 주체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임대라고 하는 형태, 이 임대 형태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습니다. 여기 높음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상당히 높진 않고 클라우드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조달 기간 같은 경우는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체결이 돼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 기간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운용 비용은 많이 낮아요. 그리고 증감 용이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다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증감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대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바로 즉각적인 대응은 불가능한 형태고, 관리 주체 같은 경우는 임대업체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 기간도 우리가 버튼 클릭 몇 개만 하면은 바로 이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에서 수초 정도 걸리고요. 또 운영 비용은 우리 사용량 기반,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들긴 하지만 우리 운용할 적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용한 양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증감 용이성은 이제 즉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는 우리 클라우드 제공자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유연성, 사용량 기반 과금으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무조건 클라우드가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림판에다가 살짝 가볍게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유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소유 형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그래프로 살짝 그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적에 초기 투자 비용이 요만큼 이제 잡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 운용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임대 같은 경우, 자, 임대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임대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운용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냥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운용 비용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는 거지, 운용 비용이 낮은 건 아닙니다. 운용 비용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운용 비용, 요거는 이제 서비스의 우리 시스템이죠. 우리 시스템의 사이즈와 이제 시간을 예로 든다면은, 이 X축으로 둔다면은 이 시스템의 사이즈가 커지고 시간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클라우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 형태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이 소유 형태를 가능하는, 이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소유 형태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우리가 시스템 사이즈가 전부 다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본다면 클라우드보다 우리가 소유 형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나 이제 스타트업, 이런 개인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가 조금 많이 유리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사이즈라든가 우리가 얼마만큼 장시간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거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될지 소유 형태를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임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들, IT 전문 이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 임대를 잘 쓰지 않아요. 임대를 쓰지 않고 자, 이 임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카페24 호스팅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페24 호스팅 센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웹 호스팅 이런 것들 있죠. 서버 호스팅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윈도우 광 호스팅이라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서버 킥 서버 호스팅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죠. 이렇게 금액 우리가 매월 얼마씩 이제 지불해주면 되는 형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이 다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8코어 CPU, 32GB 램이고 이제 500GB SSD, 2TB 세타 이런 형태로 잡혀 있어요. 자, 뉴 아우터반 호스팅이 제일 많이 썼던 건데 예전에 월에 6,3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럼 이제 10GB 1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 4GB SSD 무제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띄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세팅을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클라우드 다시 세팅을 맞춰 놓은 상태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세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잘못 쓰시는 분들, 흔히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 있죠. 쇼핑몰 같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 웹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개발을 착수하거나 하는 형태를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자 이제 임대 형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클라우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클라우드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클라우드의 장점. 자,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으로 변경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소유 형태를 비교해서 볼게요. 이 소유 형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세팅을 맞추면은 이제 3억이 된다고 칩시다. 3억. 그럼 이 고정값 3억이라고 하는 고정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사용량 기반인 거죠. 그래서 변동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이제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요만큼 사용했다가 어쩔 때는 요만큼 사용했다가 어쩔 때는 또 요만큼 사용했다가 또 어쩔 때는 요만큼 사용했다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3억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한 양만큼 변동성을 가지는 비용을 이제 지불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유 형태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제 지불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게 되겠죠. 서비스 제공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유 형태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놓고 1년 만에 회사가 망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지불한 금액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3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3억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한 대신에 1년 만에 망했다라고 친다면은 한 1억 정도 우리가 이제 지불을 하고 끝을 낼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늘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공동구매 형태죠. 공동구매 형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구매를 하는 형태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뭐 어떤 기기를 내가 쓰고 싶습니다.
이 1000만짜리 기기를 쓰고 싶은데 한 1개월 정도만 쓸 것 같아요. 1개월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제가 쓸 것 같은데, 내가 1000만원만 주고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기기를 같이 쓰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모으는 거죠. 한 10명이 모였다 칩시다. 그러면은 한 명이 구매하게 되면은 1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한 명이 이제 분담해서 가지고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명이 모이게 된다면은 이제 각각 100만원씩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눠서 이제 쓰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용량 예측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용량 예측이 불필요하다, 우리가 소유 형태를 늘 예로 들겠습니다. 소유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이나 2년 후에 이 3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기 때문에 3억 예로 들게요. 자, 이 금액을 크게 들 거기 때문에 1, 2년 후에도 이 금액으로 지불한 리소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예측이 제대로 됐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형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회비용, 돈이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잡은 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2억치만 해도 될 거를 우리가 3억치 해버렸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량만큼만 지불을 하고 필요하면은 증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이제 사용량 예측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더 많이 필요하다 하면 버튼 딸깍 해가지고 우리가 증가시켜 버리면 되고, 뭐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면 버튼 딸깍 해서 지워버리면 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검증 개발 주기, 빠른 검증 개발 주기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뭔가 이제 AI를 뭔가 도입을 해보고 싶어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사용해가지고 AI를 한번 도입해서 써보고 싶은데, 단순히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GPU, 그래픽카드 비싸죠. 그 비싼 것들을 테스트 해보기 위한 용도로 지불을 하기가 아주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이 리소스를 잠깐만 빌리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만큼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장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불필요하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소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센터를 지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장점을 딱 두고 보면은 사실 이 아주 매력적인 게 스타트업이나 개인들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개인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시제품을 출시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가 아주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IaaS라고 해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합니다. 즉 인프라 자원을 있는 그대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드웨어만 우리가 이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제 OS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던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정말 물리적인 이런 베이스만 빌리는 형태가 우리 IaaS라고 합니다.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자, 그 다음에 PaaS. 자, PaaS. 플랫폼 as a Service라 해가지고 앱 실행에,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이제 플랫폼을 통째로 제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 서버라든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우리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빌리는 것을 우리가 PaaS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들이 얹혀진 상태, 이 상태로 우리가 빌리는 거, 이 빌리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PaaS죠. 플랫폼 as a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SaaS. 자,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SaaS 같은 경우는 AWS에서는 좀 제공을 해주지 않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혹은 이제 노션이라던가 우리가 뭐 구독 사용한 양만큼 결제를 되는 뭐 피그마라던가 그 어도비 있죠. 어도비 이런 것들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요즘에는 SaaS 형태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용한 양만큼 지불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바로 이 SaaS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AWS를 이용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IaaS와 PaaS 수준의 서비스 실습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AWS에 제공해주는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램프 스택이라고 하는데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전적인 방식부터 현대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우리가 구축해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AWS 람다, API 게이트웨이, 스텝 펑션스 등을 통해서 인프라 관리 부담 없이 코드를 배포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브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없으면 우리가 구동을 못하죠. 서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버에 대한 구축들을 해놓고 서버에 대한 구축이 아니고 서버에 대한 구축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제 코드만 제공을 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단발성 이벤트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이제 뭐 트래픽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머신러닝 우리가 AI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이제 이것도 빌려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가지고 페타바이트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제 쿼리 작업을 하고 또 분석까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oT 플랫폼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들, 디바이스 관리하는 거, 보안과 커넥티비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스토리지와 CDN, S3나 EFS, FSX 등 이제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 등, 혹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CD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합해서 전 세계에 빠르게 우리가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임 개발이나 미디어 서비스들도 우리가 이 AWS를 통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AWS와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AWS에 대한 계정도 생성을 해보고 이제 직접적으로 콘솔에서 작업하는 방법들을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